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먼저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흐름을 보고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앞으로 놓인 이 이벤트들을 보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 오전장에 반등이 나올 시 비중 축소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오늘 밤에는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지수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미국 물가가 전년 대비 4.2%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2023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됩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가 하면 이란과의 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여기에 식료품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양쪽에서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예상의 2배가 나온 데 이어 물가까지 4%대로 확인이 되면 연준이 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이 오늘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15일에서 16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직접 과반 찬성으로 금리 인상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결정된 방침이 언론에 흘러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인 이 엔화를 싸게 빌려서 이 한국 주식에 투자해온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금리가 1%대로 오르면 이 자금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7월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하루에 8%가 넘게 빠진 적도 있는데요. 특히 이번엔 기준금리 1%가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 청약에 무려 2,50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목표 청약액의 4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청약에 참여를 하려면 지금 당장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만드냐고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팔기 쉬운 종목부터 팝니다. 2,500억 달러라는 이 거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 매수를 멈추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장이 끝나는 이 12일까지 이 압력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6월 18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는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편향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월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딱 4번만 나오는 이 점도표까지 함께 발표됩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그 방향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만약 이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찍힌다면 시장이 받을 충격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물가지수, 내일 모레 스페이스X 상장, 다음 주 일본 금리, 6월 18일 FOMC, 앞으로 8일 사이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무려 4개가 연달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단독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량 매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팔고 얼마나 나눠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 잡으시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보유 중이시고 비중 축소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도, 이 이벤트들 중에 저점 진입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회사인데 들고 있으면 결국 오르지 않나요? 라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8일 안에 4개의 악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과 반등 구간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방향성은 계속됩니다. 이 수익이 남아있는 지금 조금씩 정리해두는 것, 그게 결국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이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고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매도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